저는 지금 잘하다 교육이라는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아이를 연구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도 이제 큰아이가 아들이고 이제 둘째가 딸인데, 큰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애 맞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해가 안 돼서. 네. 큰 아들을 잘하다 미술 학원을 제가 보냈거든요.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전주까지 제가 주말에 전주 가면서 했던,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어떻게 보면 10년 된 인연이네요. 맞아요. 그죠? 10년 됐어요. 제가 2013년도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우. 참 다행스럽게도 네. 별탈 없이 잘 오늘 제가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이 네. 친구가 기억에 남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꼭 가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제가 혹시-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네.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다녀줘서 고맙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그 고민을 일단 받아서 그 고민 내용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드리는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아들을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솔직히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숙제가 있으면 좀 챙겨야 하지 않나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냥 공부를 그냥 싫어하는 우리 아이. 하고 싶다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애는 태평한데 저만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면 입시가 시작인데 괜찮은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다라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열정이 좀 없어 보이는 거죠.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남자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게 문제가 좀 되냐면 이대로 이제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때 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너 뭐 좋아해? 너 대학 어떤 전공 하고 싶어? 맞아요. 네 인생의 컨셉은 뭐야? 막 이거 묻고 싶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모르는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너 좋아하는 거 뭐야? 모르는데. 너 대학 어디 가고 싶어? 모르는데. 네 이름 뭐야? 저 애도 모르는데. 이름이 뭐였는데 모르겠 무기력증.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되게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아이가 뭐 하나 되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되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 아이가 한 가지를 되게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축구를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걱정하세요. 맞아요. 편식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배우는 거랑 음식 먹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배우는 감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경험이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게 뚜렷하죠. 그러면 그거 그만하고 이것 좀 해. 민준아, 너 지금 이거 잘하지? 그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맞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느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례자님의 마음은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숙제라도 하거나 아니 책상이라도 앉거나 그 하고 싶은 거라도 있거나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교육 자체를 어려워하는 상황이죠.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은 열정이 없다.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제가 어른분들께 좀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들에게 열정을 발휘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민준아,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성취가 오잖아. 그 성취가 있으면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해봐. 이걸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거꾸로란 거 기억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성취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성취를 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치킨집을 차렸다고 볼게요. 막 치킨집을 차렸어요. 호기롭게. 그때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막 잘 될 것 같고 상상하는 거예요. 막 대박 난다고 상상하고, 막 그리고 막 그때 열정이 막 레시피 연구하고 딱 맞습니다, 열었어.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찾아온 사람 총 5명이야. 사그라들죠. 열정이 떨어지죠.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처음에 열정이 없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매일 줄을 100명씩 서 있어. 없던 열정도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은 우리가 아들에게 열정을 바라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한 이 아이한테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이냐? 성취의 경험이다. 성공 경험이 아직 없다. 성취의 경험이 없어요. 뭔가를 내가 해서 작게 성공해 본 경험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봅니다. 이 아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혹은 이런 경우에 이제 물어보면은 게임을 할 때는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어머니도 이거 답답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게임에서 성취를 경험해 본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와, 너 잘한다. 네, 막 게임을 했는데 게임 회사가 동기부여의 천재예요. 지금까지 연구된 심리학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는 게임 회사다. 잦은 보상으로 네.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주고. 너 걸었니? 너무 멋져. 레벨이 올랐어. 와, 이걸 되게 잘해줘요. 작은 것도 성공 경험을 잘 주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레벨업이 쉽지 않은데도 이미 빠져서 계속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재밌게 하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는 거니까 그렇게 왜 재밌죠. 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렇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친구한테는 성취 경험이 적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딱 또 느낌이 와요. 어머니 보면 깨달았어. 국영수로 성취를 해보자. 내가 이럴까봐 걱정이 좀 돼요. 성취의 경험을 주려면 장르를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너무 애들이 뭘 이루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관심이 없어요. 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 만나면 얘가 배우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할까요? 얘는 배우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거를 맞아요. 택하니까 그걸 또 아이도 알아. 네. 아니까 그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받아줄 네. 거라 생각하니까. 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를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아이한테, 너 성취도 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영수여야 되고,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너 내년에 중학생인데 그럴 때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어머님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한테 6학년은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1은 의미가 작을 것 같으세요? 중3은 의미가 작을 것 같으세요? 다 의미 있네. 고1은 의미가 작을 것 같으세요? 고2는 작을 것 같으세요? 못 놔요. 다 학년별로 다 의미가 있네. 다 의미가 있고 그러네요. 너무 중요해서 못 놔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마음은 대부분 어떠냐면, 자 보세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 아이가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성취 경험 주고, 그럼 다른 애들 지금 막 다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 언제 쫓아가요? 조급해. 막 조급해.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 멱살 잡아서 끌고 올라가면, 그러면 뭐 성적이 오르긴 올라요. 사실 오르긴 올라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7살 때까지는 막 믿어주는 존중의 교육에 많이 열광을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세상이 그게 아니야. 너무 순진했어. 막 쫓아가요. 늦은 거 막 막 맞아요. 쫓아가요. 늦은 만큼 더 빨리 가려고 해요. 네, 막 쫓아가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언니 애들 시키면 다 한다. 안 시켜서 그래. 이 얘기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이 많이 들었습니다. 각성해서 한번 시켜봐요. 야, 해봐. 막 시켜봐요. 그러면 쫓아와요.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중1, 중2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진짜 숨 막힌다고. 이 자식이 할 것 같은데. 이 얘기 듣는 순간 네, 어머님들이 이 말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 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내가 계속 이 길로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진짜 그때 막 갑자기 또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맞나? 대부분 이 루트를 밟아가요.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너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엄마 믿고 쫓아와 하고서는 계속 멱살 잡고 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떻게든 입시 꼬린 넣고 탁 놓으려고 하면 어때요? 잘 또 못 놓죠. 그때 되면 아들이 안 놔줘요. 아들이 안 놔주면 어떻게 돼? 이제 계속 엄마 그 다음엔 나 뭐 해야 돼? 엄마 나 지금 회사 가기 싫은데 전화 좀 해줘. 나 부장님 무서워. 이게 세부 사항이 빠져 있으면 전체적인 플로어가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그 강용 소장님이랑 평소 아는 사이예요. 새나게 나오기 전부터 알던 사이거든요. 강아지 교육과 아들 교육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강영욱 소장님. 강아지 강영욱 소장님. 네네네네. 강아지 교육과 사람 교육이 멀지가 않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강아지는 잘 입히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아들은 여러분과 살 나이보다 혼자 인생을 꾸려가야 할 날이 훨씬 더 많은 존재예요. 그렇죠. 애가 30살 됐는데도 계속 케어하고 계실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업을 물려주듯이 승계해줘야 돼. 아이의 인생을. 어렸을 때 당연히 내가 선택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 충분히 가르쳤고 규범을 가르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얘기는 민준아 이제는 이 정도는 너가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가 결정하고 반대로 엄마한테 얘기해줘. 민준아 지금 엄마가 너를 통제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민준이가 조절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건 너의 몫이야. 민준이한테 계속 맡길 거야. 근데 엄마가 잠시 연습 도와주는 거야. 라는 개념을 잃지 않고 가야 부딪히지 않고 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아들은 다 느껴요. 토끼몰이라는 거 밥 먹으면서 민준아 있잖아 요즘에는 뭐가 관심 있어. 벌써 기분 안 좋아. 왜냐면 이 말의 끝은 너 근데 왜 안 해? 가 될까봐 뻔히 보여. 모르지 않아요. 야, 너 그거 하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지. 뻔히 보여. 엄마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가르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본능은 배우고 싶어 해요. 다들 보세요. 오라고 안 해도 이 채널에 와서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해야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이 이해해야 돼. 남자애들이 뭐에 예민한지 알아야 되는데 남자애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사건건 침해하면 돼요. 엄마는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침해로 느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여자애들은 좀 다르죠. 여자애들은 어때요? 유대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온전히 엄마랑 나누고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친구를 만날 때 단짝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화장실도 같이 가 모든 걸 공유해. 게임하다가도 게임할 때도 단짝이랑 게임을 만나잖아요. 내가 얘를 이겨야 돼? 그 여자애들은 친할수록 져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남자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친할수록 잔인하게 이기려고 하고 뭉개야죠. 야 보여줄게 막 그 조롱 세레머니 막 뭐 그것밖에 안 돼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 아버님들이 아들 이기고 조롱 세레머니 해갖고 맞아, 엄마한테 막 맞아. 혼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남자 소셜은 그래요. 남자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아이의 그런 동기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엄마가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과 아들의 동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라고 해요. 하나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조금 더 내가 부끄러운 걸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왜 힘든가를 적어봤을 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위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선생님 초등 20년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20년 내내 남자애들만 준비물을 안 갖고 와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물어봤대요. 니들은 왜 준비물 안 갖고 와? 20년째 똑같은 얘기하나? 아 맞다! 깜빡했다! 이거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러나요? 이걸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남자애들 그런 거 별로 안 불안해합니다. 준비물을 안 엄마는 이게 챙기고 되게 안 가져가는 거 그리고 가서 혼나는 것도 크게 그렇게 그렇죠. 엄마는 이게 되게 불안해요. 엄마는 우리 반 애들 다 갖고 오는 준비물 내 아들만 안 갖고 오면 엄마는 그건 너무 끔찍해. 아들은 그런 거는 맞다! 1시간 그냥 버틸 수 있는 존재. 근데 걔네들이 불안에 민감하지 않다는 건 모르니까 엄마들은 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뭘 써요? 계속 불안에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너 그러다가 선생님 때리면 어떡할 거야? 맞으면 어떡할 거야? 네, 혼나면 어떡할 거야? 벌 쓸 거야? 너 안 불안해? 너 숙제 안 하고 놀면 너 안 불안해? 야 5분이면 하겠다 하고 답답해. 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걔네들 안 불안해요. 진심으로. 실제로 그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뭐 DSM-5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여자애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불안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애들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상당수가 충동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걔네들은 뭐로 움직여요? 불안으로 움직이는 경우보다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욕구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보상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계속 아들에게 보상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민준아, 너 이거 풀어.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민준아 이거 하고 네가 좋아하는 로블록스 한 판 해. 30분 동안 해.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들이 나중에는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당연하게.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민준아 음식물 쓰레기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 요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보상에 민감한 건 맞는데 보상으로 움직이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 원재미가 떨어져요. 본질적인 걸 알려줘야 돼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거를 스킵하고 넘어가면 더 싫어져요. 더 싫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카메라를 찍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돌잔치 한다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나 찍을 것도 없는데 갈게 알았어. 하고 막 신났어. 해갖고 막 찍어줘. 막. 난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 한 20만 원 찔러주는 거예요. 고맙다. 나 이거 사진 불렀으면 더 많이 깨졌는데 고마워. 그럼 너무 좋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받으면 또 다른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친구 B가 야, 너 A 찍어줬다며? 나도 우리 아들 돌잔치 해갖고 알았어요. 막 찍어줬어요. 30만 원을 줘요. 기분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 C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걔네만 찍어주냐? 나도 돌잔치 해, 빨리 와. 그래갖고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친구가 친구잖아. 다 안 준 줄 알고. 밥 한 번 살게. 어떤지 아세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어때요? 하기 싫어져요. 맞아. 좋아하던 것도 보상으로 움직이다 보면 뇌가 착각을 해요. 내가 이걸 싫어하는데 보상 때문에 했구나라는 것을 공고하게 만들게 돼요. 공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애들은 처음에는 이거 뭐 재밌는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루하고. 근데 엄마가 자꾸 강요하고 막 이러고 보상 주고 하면 그럼 뇌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싫은 거구나. 진짜 재미없는. 물론 언젠가는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때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걸 봤을 때 굉장히 아이를 멀리 가게 만들려면 아이한테 본질적으로 배우는 게 왜 즐거운 일이고 재미난 일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항상 가야 돼요? 성취의 경험과 내가 선택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이걸 보시는 분들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꼭 보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죠. 이게 남이 보내준 거 잘 안 봐. 잘 안 봐. 이상하게. 네네. 이상하게 강요받고 푸시받으면 그에 비례하는 반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팬 되려면 상당수가 본인이 선택해서 왔어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활용해서 이런 경험을 설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아들이 글쓰기를 싫어한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남자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잖아요. 네, 싫어요. 이게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에 나왔어요. 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는 피사 점수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OECD 국가는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이를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을 또 따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항상 네, 리포트를 보면 거기 보면 되게 재미난 게 이상하게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성적은 다 다른 건 비슷한데 언어 영역은 항상 남자애들이 확연하게 뒤져요. 확연하게. 옛날엔 남자가 언어가 조금 못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수학이 따라잡혔어요. 많이 따라잡혔어요, 여자애들한테. 근데 언어는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국어에서 이제 장문론 같은 거는 항상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학년별 글쓰기에 대한 욕구는 학년별로는 크게 의미 있게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남녀 차이는 상당히 심각하다. 남자애들은 글쓰기 되게 싫어한다. 심지어 컴패션이라는 회사가 후원 회사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남자애들 후원을 좀 저희 회사가 하고 있었는데요. 관계자 만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재미난 게 남자애들만 이상하게 후원을 못 받는 거예요. 후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후원의 밤에 안 나오고
후원 행사 편지를 안 쓴대. 그지. 그 하시는 분들은 그 편지나 뭔가 이런 네, 보람이 걸로 있어요. 보람이 그걸 없는 거야. 보고 보람을 네. 느끼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네. 이렇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구나를 그런 걸로 보는데. 네, 물론 또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전 하나의 세계적으로 영향이구나. 남자애들이 글쓰기 싫어하는 거는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제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8명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4주간 글쓰기를 제가 직접 다큐로 찍었어요. 섭외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8명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네, 난독증이 있는 친구까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럼 딱 들어갔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네, 그래갖고 이제 초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다큐를 찍기 전에 초반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은 일기장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제가 그 사전 인터뷰를 보는데 솔직히 이번 다큐는 내가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러고 들어갔거든. 난이도가 아주 상이네요. 네, 정말 다행히도 4주 만에 아이들이 다 변했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4주 만에 변했어요. 근데 그 4주 만에 변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과 이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걸 인지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 짤 때도 썸네일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바를 쓰면 안 되고 맞아요. 구독자가 지금 되게 궁금해하는 맞아요. 걸 썸네일로 써요. 네네네네. 그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역시 교육도. 67만. 네.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교육자가 제일 중요한 게 못 버리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피교육자가 안 보인다라는 짧은 진실을 못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글쓰기 절대 싫어하는 애 만났어요. 네네네.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면 애들이 좋아하는 관심사 다 다르겠죠?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포켓몬스터가 새로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포켓몬스터 아시죠? 네, 뭐 옛날에 뭐 압니다. 피카츄, 네네네. 라이츄, 뭐 알죠, 버터풀, 알죠. 야도란 네네네. 정도까지 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아르세우스부터 뭐 디아고, 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다 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계를 충분히 판 다음에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쓰게 해줬어요. 네가 여기 있는 포켓몬보다 훨씬 더 강한 포켓몬을 만들어봐 하고 그 포켓몬이 왜 탄생했고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얘가 누구를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필살기를 갖고 있는지 이 아이의 속성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글을 쓸 때 애들이 눈빛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막 절대 저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 글쓰기 진짜 안 해요. 저 진짜 싫어해요. 막 이랬던 애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글을 읽고 비교해 가면서 서로 끝나고 나서도 1시간을 거기서 토론을 그럴 하고 것 같아. 있더라고요. 내 캐릭터에 대해서 내 얘기를 세계, 하고. 내 세계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아들들의 학습 정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여기서 뭘 배워요? 성취 경험을 배우잖아요. 수학을 가르친다? 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너무 배우기 싫어해요. 내가 가르쳤던 거 또 물어보면 안 배웠다고 우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했던 질문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곱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뭘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걔 좋아하는 거는 뭐 맨 배틀그라운드 뭐 게임이나 좋아해. 총 쏘고 이런 거. 애가 그런 거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민유라 선생님이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뭐 A4 소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 한 탄창에 총알이 30발씩 들어가. 근데 선생님이 그 탄창을 2탄창 들고 있어. 근데 적을 만났어. 선생님 몇 발 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바로 집중할 것 같은데. 내 이야기니까. 재미난 건 다 뭐예요? 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듣는 분들 재밌게 들으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 키우고 있거나 하다가 안 됐거나 내가 공부 가르쳤는데 실패했다라고 느끼면 이 이야기 재밌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니까. 공부는 아이들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럼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되고 와닿지 않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맞아. 그거 안 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맞아요. 7살의 1년은 우리의 10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걔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그들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뭘 하고 싶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 욕구를 찾아서 그 끈덕지를 갖고 같이 유의하면서 작은 성취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육자와 아이와의 피교육자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져요. 그 다음도 수업을 올 때 저한테 보면은 바로 선생님 안겨 애들이 막 큰 애들도 막 와갖고 막 되게 막 조용했던 아이 막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시크했던 아이도 막 이렇게 막 앉지는 못해도 머리부터 들이밀어 이렇게 머리부터 들이밀어 알아주는 거야. 평생 지금 나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있는 그 세계 다 이해해주고 그 안에서 성취를 경험하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누가 가르치냐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지금 실제 생각나는 게 네. 저희 아들이 7살 때 그 남아미술 학원을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했었대요. 제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여기만 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말을 상담 때 했다고 선생님 저한테 네. 전해주셨거든요. 지금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런 작은 성공이 아이 인생에 점철되어야 각이 나오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가 힘들죠, 걔네들도. 근데 걔네들이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성취해내는 이유는 뭐냐면 각이 나와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 근데 30일 노력하면 내가 반 1등 할게. 뻔히 미래가 그려지는데 어떻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없어. 맞아요. 하다가도 맞아? 이렇게 하면 성적 오르는 거 맞아? 운동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살 빠지는 거 맞아? 그러면 운동 1시간 하고 계속 거울 봐요. 뭐가 바뀌었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각이 안 서면 열정도 안 생겨요. 그래서 장르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성취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경험. 우린 지식을, 이 단원을 이 아이한테 얼마나 가르쳤나 너무 중요하게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원을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의 정서와 내 아들이 하고 있는 경험은 뭔가, 나한테 지적받는 경험을 하고 있나. 얘가 숙제를 했어요? 그럼 숙제 검사해요, 안 해요? 어머님들 다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가 틀렸나? 야, 누가 알아봐? 이 글씨 누가 알아봐? 지워. 다시 써. 다시. 검사를 할 때는 어떤 검사를 해줘야 돼? 잘한 걸 봐줘야 돼요. 노력한 걸 봐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 내 아들의 부족한 것만 거슬리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집니다. 지금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 아이가 열정적이지 않은 건 엄마 앞에서 열정적이지 않은 거고 공부라는 영역과 엄마가 원하는 영역에서 열정적이지 않은 거지. 모든 사람들 앞에 열정적이지 않지 않아요. 말이 없는 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 말이 없어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없는데 잘 관찰해 보세요. 엄청난 수다쟁이일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좀 잘 봐야 돼요. 내 아들은 이제 무슨 경험을 하고 있나? 나랑 지금 공부를 하면서 반복해서 나한테 눌리고 있나? 지적의 경험을 당하고 있나? 아니면 함께 엄마랑 뭔가를 한 팀이 되어서 뭔가 함께 깨부셔가는 느낌으로 함께 하고 있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경험을 반복해서 느끼고 있나? 요거를 내 아들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나? 요걸 보는 눈이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좀 내려놓고 아이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찾아주고 거기에 좀 집중해주고 아이한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이들한테 목표를 가지면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이유를 저한테 한 문장으로 줄여달라고 하면 쉽게 뜻대로 안 되면 화나거든요. 뭐가 무서운 거냐면 뜻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들한테 화가 안 나. 왜? 뜻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아들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는 얘한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올 여름방학 때 어디까지, 올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이 단원 다 끝내야 되는 세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당하는 팀원처럼 시들어가요. 그래서 아들에게 뜻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목표는 장기 목표가 맞아요. 단기 목표를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는 아이한테 단기 목표를 잡는다면 오늘 밥을 다 먹이는 거겠죠. 이 목표가 들면 어떻게 돼요? 강요하게 돼요. 그렇죠. 한 입만 더 먹어. 아, 너 안 먹으면 쓰러져 죽어. 선생님이 너 먹으래. 먹어. 민준아. 최민준. 해. 네, 너무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어때요? 부담스러우시죠? 이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싫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죠? 이 단기 목표에 빠져서 이거 너무 밥 중요한 것 먹는 같아요. 아이 너무 중요한 얼굴이 것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겠어요? 그럼 얘는 식사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라는 뇌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식사 시간, 오늘 점심 벌써 한숨 쉬어요. 또 그거 다 먹어야 돼? 네. 안 먹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도 똑같아요. 점심시간, 저녁 시간, 또 얘를 어떻게 먹이나. 내가 만든 음식 다 버리는 거 아니. 단기 목표는 이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장기 목표는 식습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이번 단원을 학습 손실 없게 학습 결손을 다 메꾼다라는 생각으로 단기 목표를 막 쫓아서 너 애들 다 하는데 왜 이게 안 돼?로 가면 정설에 망가뜨리기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공부 습관이고 학습 습관이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세계야. 뭐든 상관없으니까 너가 좋아하는 것부터, 그리고 처음에는 좀 짧게 해도 되니까 조금씩 길게 하고서 노력한 거 봐주게 되고 너무 잘했어 라는 여유가 생기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단기 목표를 갖고 있는 단거리 주자면 그런 여유가 누구도 안 나와요. 머릿속에 장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시야가 넓어지면 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넓어지고요. 근데 내가 시야가 되게 좁아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 이런 거에 자꾸 승부를 걸고 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게 쉽죠.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확실히 아들의 성장은 더디게 됩니다. 이분은 또 좀 다른 고민을 가져와서 또 이거와 관련된 또 솔루션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는 한 번 말해선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TV 그만 보고 밥 좀 먹어라. 밥 먹다가 딴짓 좀 하지 마라. 이제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도 이게 한 번 말해선 듣지를 않고 오히려 또 하지 말라면 또 더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집중해서 안 듣는다는 거죠. 제가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 키우면서 자꾸 화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말로 잘 타이르고 싶은데 괜히 못 참고 욱하고 밤에 고해성사하듯 자책하고 이런 일이 좀 징글징글해서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막 안 하니까 막 화를 냈다가 또 저녁에는 또 미안한 거야. 자고 있는 애를 딱 보면은 아유 이렇게 또 이쁜 천사 같은 애한테 내가 또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무진 말을 했을까. 그래서 또 자책하고. 근데 또 아침에 또 얘 하는 거 보면 또 막 빡 지르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잘 못 듣는 거. 들어놓고 대답은 해놓고 안 해. 네, 그거는 좀 안 들리는 건데 진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실제로 언어 영역의 데시벨이 좀 더 안 들린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남자애들이 실제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전환 능력도 좀 떨어지죠. 이거 우리 쉽게 보면 멀티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게 돼요. 이제 내가 매니큐어, 페디큐어 하면서 이제 나는 솔로 보면서 이제 통화하는. 맞아. 이게 돼요.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말을 하면은, 영수가 말했다. 그 보다가 친구가 말하면 잠깐, 그래서 왜? 하다가 잠깐 공백된 페디큐어. 그러네요? 이게 전환 능력이에요.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민준아, 네 엄마? 왜? 뭐 때문에? 뭐 요런 게 조금 빠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거 실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 EBS 대국민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결과예요. 오, 진짜요? 네. 오. 자, 그런데 남자애들 어때요? 전환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한 가지에 들어가 있으면 나오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잘 못 나옵니다. 한 가지에 빠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말 걸어보세요. 이게 아들이 아니라 아버님이라도 아버님이 게임하고 계세요. 막 아니 뭐 야구를 보고 있고. 네, 야구랑 보고 있는데 여보 이거 끝나고 뭐 은행 엄마 해줘 했어요. 대답은 해. 이거 들은 거에 못 들은 거에 전환이 안 된 채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할 때 제가 예전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눈 보고 얘기하기인데, 왜냐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청각 피질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청각 피질보다 시각 피질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민준아 그것까지 하고 저쪽 가서 엄마랑 양치하러 갈 거야 라고 정확하게 눈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하지 말라면 일부러 더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문장이에요. 사실 안 들리는 아이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가 어려워. 하지 마! 한 번 더 하는 애들.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이거 낙서하지 마!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그죠?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도 엄마는 똑바로 보면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민준 하지 마. 이런.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여자애들이 이런 행동 잘 안 하거든요. 맞아. 남자애들은 눈 보고. 여기서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열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도발하는구나. 어. 도전하는구나. 이게 바로 기싸움이구나.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싸움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겨야죠. 네, 싸움이 되죠. 엄마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줄게. 최민준, 부터 보자. 너 이제 엄마 진짜 화나? 이걸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한테 아들 통제해보세요 그러면 너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 엄마 이제 진짜 폭발할 것 같아. 최민준 그만하세요. 요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네네. 네, 그러다 엄마 이제 몸이 아파. 너 엄마 죽으면 좋겠어? 이거 요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안 통하니까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저는 이걸 시그널 육아라고 불러요. 시그널 육아. 어머님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자애들 소셜에 보면 답이 있어요. 여자애들 소셜은 어때요? 이 시그널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세계에서는 누가 내 선을 넘어요 그러면은 아니 왜 그렇게 선을 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니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브런치 모임을 하는데 한 언니가 자꾸 선을 넘어. 그러면 언니 그러지 좀 마 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쉽게 그냥 보고 언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어야지. 그렇죠. 충분히 그래야 조직이 굴러가요. 거기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선 넘지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이미 진짜 내가 넘어버렸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절교 선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절교 선언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뭐에 익숙해요? 시그널로 인간관계하는 거 되게 익숙해요. 시그널을 잘 보내야 되고 시그널을 못 읽는 인간인가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아할 때도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싫어하는데 그게 굳이 하고 싶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남자애들 소셜은 시그널로 움직이는 소셜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게 중요해요. 걔네들 어떤 줄 아세요? 시그널을 보면 엉망이에요. 안 논대 맨날 싸워. 친할수록 더 막 서로 욕하고 친할수록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맨날 안 논대. 다음날 만나면 또 놀아. 은근 따뜻한 세상이에요. 걔네들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소셜이고 여자애들 소셜은 어때요? 따뜻해 보이지만 한 번 떨궈지면 재진입이 불가능한 진검승부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난생 처음 시그널이 안 먹히는 인간을 만난 거예요. 다 내 시그널에 움직였는데 이 아들이라는 존재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이라는 존재의 특성을 전혀 몰랐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시그널에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내 시그널을 받고도 하지 마 했는데 한 번 더 해. 그거는 눈을 보면서 이건 뭐야? 안 들린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한 번 듣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열받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행동 범위 측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를 들어서 던지지 마. 그러니까 던지려고 해요. 저한테 던지지 말라고 해보세요. 던지지 마! 요렇게는 돼. 또 울그락불그락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는 돼. 이게 행동 범위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라인 알려줘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나는 어디까지 자유가 있는 거야. 내 영역은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의 즉흥적인 통제를 힘들어요. 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들이, 아니, 그러면 나 숙제도 했고, 뭐 할 일 다 했으면 게임은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야, 눈치껏 해야지. 너 양심이 있냐, 없냐? 어? 진짜 그 말 많이 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들이 눈치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눈치 보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도 사내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예산을 얼마 써야 되는지 안 알려줘. 그럼 눈치껏 힘들어. 그냥 너 얼마까지 써도 돼. 기준을 예, 예,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정된 생활인데, 근데 이제 여성 소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도로 발전된 텔레파시의 세상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주 고도로 발전된 문명인들의 소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하지 마 했는데 눈을 마주보고 네, 했어요.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궁금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너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화내지는 않지만 엄마가 또 가만히 있진 않아. 예, 요즘 이 얘기 드리고 나면 아, 이제 때리란 얘기구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하지 말라고 예고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낙서를 해보세요. 낙서를 한다고 볼게요. 하지 마. 민준아, 조절 잘 안 되지. 그럴 때도 있어. 근데 한 번 더 하면 엄마가 이거 가져갈 거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조절 안 되지. 엄마가 도와줄게. 조절할 때까지 민준아 이거 조절은 배워야 돼.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넣으면 안 되네요.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감정적인 건 뭐냐면 오해한 거예요. 이미 상대방의 행동을 너 나 공격했어? 전쟁이야. 이 벌써 대립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궁금하구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나. 그럼 이렇게 되지.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욕구가 많아요? 자꾸 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사람이지. 또 너 사람이 왜 말로 안 돼? 편하니까 일단 네. 말로만 딱 하는 게 예, 편하니까. 너 왜 사람인데 말로 안 돼? 이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말로 안 되는 것보다는 엄마의 시그널에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물론 안 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 엄마 결정권자로 인정해. 그렇지만 그 선이 그래도 명확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남성의 세계와 여성의 세계까지 같이 또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바로 이해가 네. 확확 되는 것 같는데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그런 거 얘기하실 때 네. 제 책에서 또 본 게 네. 행동육아법 뭐 이런 네. 네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예, 내용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예. 그냥 혼을 낸다고 예.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 네. 어떠한 행동을 바로잡을 때는 예. 이런 네 가지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예, 예, 설명을 예. 해주신 게 있었어요. 예, 예, 예.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행동 육아라는 이야기 자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내시니까 어머니 시그널 그만 보내시고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이걸 좀 어머님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4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단계로 보면 쉽게 지시하고 설명하고 예고하고 이행하면 돼요. 우리가 막 아이한테 부탁하고 호소하고 시그널 보내고 나중에 막 화내고 요 모습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지시하고 설명하고 예고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아들 육아 난이도가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앞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낙서하지 마 이거 할 때가 약간 그 사례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부터 육아가 꼬이냐면 존중의 마음이 너무 과할 때 꼬여요. 아이에 대한 나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해져 있는 거 자꾸 물어봐. 양치를 해야 되는데 민준아 이제 이거 하고 양치할까? 물어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 물어봤으니까. 하자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얘기를 돼요. 해야 되는군요. 네, 민준아 요거까지 하고 양치해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문제가 없는데 그 민준아 이거 하고 양치할까 물어보죠. 그럼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해야지. 네, 그러면 이제 말이 바뀌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너 양치 안 하면 이빨 엄청 썩어서 나중에 치과 가서 막 이빨 막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첫 문장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나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여성의 세계에서는 야 우리 스티커 사진 찍을까?
그러면 찍자. 그치, 찍잖아. 나 이거 본인이 찍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거든. 내가 이거 동의해, 원해. 그럼 동의해 동의해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아니 난 싫은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싫다고? 마이너스 1점 들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고도로 훈련된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과 성인들끼리 모였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들들, 특히나 이제 아직 어린 네. 아들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하니까 예, 얘기 못 알아듣지. 그렇죠. 자꾸 물어보고 민준아 이제 집에 갈까? 아니 더 놀고 싶은데 그 엄마 갈게. 너 여기 살아 안녕.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그 처음부터 민준아 거기까지 놀고 가면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있냐면 속에 너무 존중하고 싶은 사람, 존중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욕심이 맞아, 너무 맞아, 많은 맞아. 거예요. 근데 진짜 존중은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정해져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존중이에요. 특히나 아이들, 남자애들이 네. 놀이터에서 뭐 오랫동안 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30분만 놀고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야 돼.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이행을 해줘야 돼. 민준아,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이제 지시하기를 즉흥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럼 이제 가면서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자, 우리 가면서 지금 놀이터 갈 건데 가서 한 30분 놀고는 이제 집에 가야 돼. 미리 얘기해야 치매라고 느끼지 않아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저기 민주 씨, 잘 됐다. 오늘 부산 좀 내려갔다 와. 한 3박 4일 갔다 와야 돼. 그러면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갑자기 예고 없이 부장님 저 꼭 가야 돼. 이게 되죠. 근데 2주 전부터 민준 씨 이번 주상 출격권은 민준 씨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갔다 올 수 있겠어? 물어보고 민준 씨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예고를 하고 충분하게 된 다음에 지시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줄여가야 되냐면 충동적인 통제. 충동적으로 그거 하지 마. 민준아 딱 봐도 안 되는 거 모르겠어. 그만해. 뭐 이런 거 자꾸 줄여나가야 돼. 항상 통제할 때는 바른 절차를 갖고 해야 돼. 아, 저도 지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인데 네. 특히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게 되겠냐 안 되겠냐. 너 생각을 왜 안 하냐. 이런 말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딱 어떻게 되냐면 복수심 1 들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참 엄마도 맨날 TV 보고 드라마 보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네? 이 생각하면서 들을 가능성 되게 높죠. 일단은 네. 너가 생각이 없는 아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미 먼저 네.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순간 생각이 있냐 없냐 했다라는 거는 그 순간 함께 가다가 확 대립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네, 확 대립하는 거예요. 대립. 오늘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기입니다.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기.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내 위주로 네. 내 생각 위주로 내 기분 위주로 네. 그렇게 아이한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잘 놀고 있는 애한테 얘 30분 있다 간다. 갑자기 30분이 튀어나오고 또 내가 아니면 30분도 안 해. 또 내가 만약에 어디서 전화가 와. 그러면 안 되겠다. 야 10분만 있다 가자. 이게 그 순간에 또 막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미워져요. 특히 이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 영역이 중요한 친구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나를 침해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걸 심지어 공격으로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적대적이 되고. 근데 엄마는 야 내가 집에서까지 회사에서 일하듯이 이렇게 스케줄 얘기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좀 나도 편하면 안 돼?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절차와 예고와 너무 와닿습니다. 그 바른 통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흡사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듯이 충분한 예고와 절차를 갖고 분노하지 않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가 지금 고등학생 아들하고 한 번씩 트러블 생기는 네, 게 예. 원래는 뭘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나 아니면 일정에 따라서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네.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뭐 3시에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누구 손님이 갑자기 온다거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럼 이게 3시가 아니라 뭐 4시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이게 유도리다. 네. 이런 게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걸 어긴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이 느끼기에는 말이 바뀌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걸 저는 네, 남편하고 맞아요. 저하고 계속 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오히려 저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쟤는 너무 고지식하다.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들한테. 이거는 저희가 잘못했네. 비슷한 팀장님 만나보셔야지.
네, 계속 내 자기 결정권을 쉽게 막 계속 넘나들면서 침해당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네.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네,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 아이를 키우게 되면 혹은 모든 리더, 팀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리더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제일 어려운 건 그거예요.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기억하는 가장 가까운 이가 생긴다라는 거. 나의 모순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생각이 생기면 말대답을 막 하기 시작해요. 또박.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아이를 평가하지만 걔도 엄마를 충분히 평가했던 거죠. 그러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가 말을 바꾸는 거나, 그리고 그러면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저도 그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부모니까 너는 이 말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과의 약속을 훨씬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다 해도 미안, 아들이랑 약속해서 미안,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왜 아들이랑 한 그것도 일부러 약속을 특히나 아들 옆에서 얘기하면 더 좋겠네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신뢰라는 저 오늘 거는 아들하고 약속을 해서요. 오늘 좀 안 되겠네요. 되게 중요해요. 신뢰라는 거는 말로 쌓는 게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쌓는 거기 때문에, 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럼 지금 네. 그 작가님도 자제분을 키우시잖아요. 네네. 따님이 있으시고 네네. 아드님이 있으신데, 네. 그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자녀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네. 힘듦이 전혀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너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되도록 제가 말한 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젤리를 이따가 먹어야 된다, 혹은 아니면 다음에 아빠가 이걸 사줄게 라고 약속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민준아, 아빠가 약속 지켜 안 지켜? 아빠가 말하면 항상 지켰지? 반드시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약속은 저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아이들이랑 한 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되어야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만족지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뭔가 너가 참아야 돼를 가르칠 때 미래에 더 좋은 게 있을 테니까 지금 참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참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아이가 참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소한 약속을 못 지키면 만족지원 가르치기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참았는데 어차피 약속이 안 지켜져. 그 아끼다 똥 된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머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머시멜로를 15분 동안 안 먹으면 이제 더 큰 2개 줄 보상을 거야. 주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물론 이 실험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회자가 된 사건이 있었긴 하지만, 저는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 머시멜로 테스트에 성공한 아이들의 부모의 특징인데요. 그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소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야 내 말을 믿어요. 민준아, 이거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 생긴다 라는 이 말을 있잖아요. 믿으려면 회사 대표님이 그 얘기를, 여러분 이번에 좀 힘들어 참고 나면 반드시 성과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평소에 말한 거 안 지켰어. 절대 안 믿어요. 그렇죠. 웃기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 문제를 회사로 돌리면 정말 와닿아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진짜 사소한 얘기라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아, 내가 그때 그 얘기했군요. 아, 지금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믿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신뢰예요. 그러면 네. 아이들한테 화를 낸 적이 없으신가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정말 크게 화낸 딱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정말 모두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 열지 마, 민준아, 문 열지 마 얘기했어요. 근데 쓰레기를 들더라고요. 던지지 마. 쓰레기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룸밀러를 엄청 얘기했었는데 던지더라고요. 그때 최민준! 진짜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애들도 놀랐어요. 아빠가 화낸 거 처음이야 라고 이렇게 저희 가족에서 회자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위험한 행동. 남한테 피해를 줬던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은 평소에도 많이 했어요. 물론 가르쳤지만 위험한 행동을 해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제가 폭발하진 않는데 이 화난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가 저 행동을 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유발에 배웠잖아요. 이게 왜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되냐면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버젓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화밖에 못 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민준아 하지 마. 내가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조절이 잘 안 돼. 엄마 도와줄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되면 조절이 돼요. 나도. 네가 안 하면 엄마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카드가 있으면 화가 안 나죠. 그래서 행동 유발가 되게 중요하다.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따뜻하게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빠 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다만 너 그렇게 하니까 아빠 너무 실망이야. 아빠 너 때문에 기분 나빴어. 너 왜 맨날 아빠 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민준이 사랑해 안 사랑해? 엄청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야. 지금 네 나이에는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사가 나를 혼내도 한 팀이구나라는 느낌이 느껴져야 돼요.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고 나랑 함께 가는 목소리면 좀 화가 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주의하려고 하냐면 따뜻하게 못된 소리 하고 민준 씨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 뭐 웃고 있지만 그거는 상처죠.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말을 뭐 항상 따뜻하게 해야지라는 노력보다 안 될 때는 엄한 표정 지어야죠. 민준이 안 돼. 엄마 봐. 엄마 봐. 엄마가 민준이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야. 라는 말이 들어가요. 대립하지 않으면 다소 톤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톤이 올라가는 거에 신경을 쓰니까 맞아. 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죠. 진심으로 아이들이 맞아. 아빠가 나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게 돼요. 대립하지 않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는 내지 않는데 깐죽거리거나 네, 그러면. 깐죽거리거나 네. 약간 좀 비아냥거리거나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는 안 내. 맞아. 네. 화는 안 내지만 조용히 그래 너 그러다가 뭐 더 싫어.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너 엄마 아빠랑 지금 대립하고 싸우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랑 나랑 한 팀이야. 잊지 마. 엄마 항상 너랑 한 팀이야. 이거를 절대 잊지 않고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아이들을 거의 다 키웠다고 생각해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잘하고 계시죠? 갈 꼭 길이 이렇게 머네요. 안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자라겠습니까? 좀 소리 질러도 많이 잘 배우게 됩니다. 많이 잘하고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는 해야 할 거 안 하고 게임에만 푹 빠져 있다는 건데요. 말로만 이것만 하고 공부할게 하면서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아이가 게임만 하는 모습만 봐도 화가 납니다. 남편이랑 아이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는데 저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뭐 저만 그런 건가요? 라는 그런 이제 사연인데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죠. 이거는 뭐 꼭 네. 아들뿐만 아니라 뭐 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워낙에 게임도 많이 하고 네. 특히나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용으로 인해서 디지털에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이거 그 게임 하는 거 컴퓨터 앞에만 앉아만 있어도 그때부터 이제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아들을 못 가르칩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기잖아요. 화내면 화내도 괜찮아요. 화내는 거랑 대립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화를 내지만 따뜻한 메시지고 대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립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립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남편이랑 아이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는데 아이가 느끼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집의 금쪽이는 누구예요? 아이가 느끼기에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엄마? 집의 금쪽 엄마죠. 네. 여러분 지금 내가 금쪽일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보기에 게임이 뭐가 나빠? 엄마는 왜 저렇게 예민하지? 아니 엄마도 드라마 봐요. 똑같은 건데 엄마는 유독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민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네네네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준아 밥 먹어라. 근데 민준이가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먹을게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랬을 때 내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또 한번 네.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먹을게요. 이거랑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 문제만 풀고 먹을게요.
기분이 많이 다르다면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르죠. 많이 다르다면 네. 아들의 이런 거에서 아니 똑같이 있다가 밥 먹는 건 똑같은데 왜 그렇게 게임만 특별히 예민해? 라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 느껴요? 엄마는 예민한 사람. 자기가 봤을 땐 똑같은 건데. 네, 그러면 엄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평정심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주는 모든 컨텐츠는 또 예민해서 예민한 폭발하셨네 라고 스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평생 가르쳐도 가르침이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면 네, 고치려고 할 절대 텐데 인지할 수 없어요. 그걸 경고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행동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는군요. 맞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항상 누가 가르치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이가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 내가 똑같이 맞는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검토해야 돼요. 이 아이한테 전혀 영향이 없는 자리에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수가 와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내가 봐도 별로 일 못하는 사람이고 맞아. 왜 저렇게 하지? 연차는 많이 드셨지만 존경스럽지가 않은 분이 와서 이거 모르죠?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면 사실 배우긴 해야겠는데 기분 안 좋고 잘 못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사수가 특히 내 업무를 잘 몰라. 그러면서 자꾸 민준 씨 근데 왜 그렇게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왜 엑셀로 그거 몇 자 적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왜 이거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너나 잘해. 그 생각 들죠. 네가 해봐.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권위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권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항상 한 팀이 되어서 분노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권위도 있는데 권위 영역 중에 한 곳은 뭐냐면 관심사의 권위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거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팀원의 코칭을 하려면 내가 적어도 그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 팀원한테 내가 뭘 해야지 이 업무가 편해지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코칭이 가능해요. 그런 거 없이 가르치려고 하면 바로 반발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여셔서 게임을 까셔야죠. 유튜브를 열어서 내 아들이 하는 게임이 뭔지를 보고 그걸 검색해보고 유튜버를 보시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적어도 이 아이가 한 판의 개념이 어떠한지 어떤 게임에 내 아들이 빠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예민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게임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 어머님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기분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내 아들이 빨려 들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거 안 해보고 이름만 들으면 벌써 내가 모르는 세계, 겪어보지 못하는 세계, 네, 머리가 아프고 그거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안 좋겠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오래 하면 막 중독될 것 같은 불안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또 그 게임할 때 막 욕도 하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게임에서 막 살상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막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거 안 좋은 같고.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막상 게임 해보죠. 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다방구, 비석치기, 자치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냥 스타크래프트, 체스 장기가 고도화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이게 그렇게까지 경계할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는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비주얼이 어때요? 중독이 안 돼도 게임하는 아이들은 비주얼이 다 중독자 같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미쳤다. 중독되기 직전이다. 어떡하지? 불안이 막 오르잖아요. 불안하면 어떤 욕구가 생겨요? 막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게임하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엄마의 감정 어때요? 1번 불안하다, 2번 불쾌하다로 가요. 그렇게 가면 뭐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칠 수 없는 곳에 서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 내 세계도 모르는 사람 얘기 듣기 싫어 라고 카테고리가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면 안 듣는데 태권도 사범님이 얘기하면 되게 잘 듣는. 이상하다. 야, 네, 있어요. 엄마가 그 얘기 똑같이 했는데 너 그 엄마가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왜 사범님 얘기니까 들어? 너 이상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혹은 엄마가 말하면 안 듣는데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먼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세계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게임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너 밖에 나와서 좀 캠핑도 하고 좀 여가 시간도 갖고 좀 그렇게 해. 너 그러다가 너 바보 돼. 뇌 망가져.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어떤 세계인데 엄마도 알려줘봐 하고 함께 가고 아이만이 아는 용어들을 엄마도 조금씩 외워서 얘기하고 그 아이가 푹 빠져있는 세상에 이해하고 함께 가서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되어야 한 팀이 돼야 한 팀이 되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채로 가르치게 되죠. 그럼 대부분의 용어가 어떻게 나가냐면 양심이 없으세요? 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주말이라고 좀 너 진짜 한도 끝도 모르지.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 그죠? 너무하지 않냐 너? 야 엄마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럴 수까지 있냐? 네. 맞아. 야 TV에서 보던 중독자가 여기 있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본질적으로 게임을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조절해야 되는지는 다 빠져있는 채에서 네가 하니까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꼭 해야겠니? 아니 게임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민준아 너 엄마 사랑한다며. 너 엄마가 그렇게까지 이걸 싫어하는데 해야겠어?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아들 뭐야? 안 할게. 알았어. 엄마가 그래 그렇게 싫어하니까 멈출게.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우리 집의 금쪽이는 엄마가 되어가는 아들에게. 아들이 참아준 거네. 네, 아들은 참아준 거죠. 엄마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냥 게임에 예민한 사람이랑 살고 있으니까 내가 운이 안 좋게 게임에 되게 예민한 약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분노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줬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왜 게임 하나 안 해줘? 엄마가 원하는 거 학교 가줬지. 내가 숙제 해줬지. 학원 갔다 왔지.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냐고. 엄마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줘? 너 엄마가 싫어하는 거 왜 해? 라는 논리로 계속 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아들의 말은 그거예요. 얘가 게임을 조절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민준아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네 나이에는 조절하는 방법을 되게 배워야 되는 시기야. 조절이 되면 게임 시간도 너가 조금씩 더 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더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른도 조절하기 어렵다. 아빠도 조절 못하지? 조절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네 나이에는 조절하는 법 배워야 돼. 조절이 되면 엄마가 조금씩 너한테 권한을 더 줄게 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래야 대립이 아니고 함께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나이에는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지배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우선되어야 나머지를 쌓아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랑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컴퓨터를 없애버린다던가 네. 코드를 뽑아버린다던가 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다 그거를 금쪽이의 문제 행동 정도로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게 애초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민함이에요. 게임에 예민한 부모로 평가받는 순간부터 이거는 틀어진 거죠. 예를 들어 보일게요. 어떤 사장이 매출에 민감한 거, 예민한 거예요. 맨날 입에 매출, 영업 이러고 있어요. 그 사장이 또 와서 또 영업 얘기하면 어떨까요? 또 저 소리. 그쵸. 귀 안 들어오죠. 그냥 영업쟁이, 매출쟁이. 이렇게 되는 그 느낌 아시죠? 네, 그렇게 되면 하나도 못 가르쳐요. 지금 사례는 그런 사례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일단은 아이하고 네. 좀 공감을 좀 형성하는 네. 건 좀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 네. 아이가 좋아하는 그 게임을 한번 깔아서 네, 봐보고. 지금 일단은 아이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지금 어머님의 욕구는 그거예요. 얘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꾸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아이를 지적하게 돼요. 너 봐봐.
밤에 안 자니까 지금 벌써 졸립지? 봐봐,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봐봐, 게임하니까 지금 집중 안 되지? 봐봐, 눈 이렇게 뜨지? 계속 너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무슨 마음이냐면 너 좀 깨달아. 봐봐, 결과 안 좋으니까 엄마가 말하는 게 일리가 있으니까 좀 들어. 맞아요. 민준아, 다시 한 팀 되자, 이런 뜻이에요. 뜻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공격해서 봐봐, 너는 항상 틀린 선택을 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얘기에 동의하는 아이는 그거에 동의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말 들을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민준아, 일단 엄마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걸 멈추고 엄마가 네 세계에 들어가 있게. 너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 왜 그렇게 어떤 네가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어? 좋아하는지. 엄마도 궁금해. 왜? 엄마는 너 사랑하니까. 엄마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건 나도 이해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알려줄래? 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아이 세계에 들어가야 돼. 함께 되어야 가르칠 수 있다. 대립하면 아무것도 못 가르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저 이제 엄마로서 아이한테 그 말을 하려면 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의 그 좋아야죠. 화나 이런 거 뭐 이런 걸 잘 누르거나 아니면 얘를 이해하려고 하려면 네. 일단 내 마음이 포용력이 좀 있는 상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전 또 엄마한테 좀 드릴 팁이 일단 맛있는 거 엄마가 드시고 내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내 기분 상태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다가가서 해야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또 순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체력이 인성이다. 내 체력을 잘 다듬어 놓고 아이한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중요합니다. 생각이. 근데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내가 화내지 않고 이 아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내가 이 아이에 대립하지 않고 성취 경험을 주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 아이를 막 틀렸다고 지적하기 전에 함께 그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를 이해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피드백이 좋게 오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느낌이 들 때 사실 그 어떤 노력보다 힘이 생겨요. 그렇죠. 아들이 엄마 눈 보고 엄마 고마워,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은 거고, 아, 내가 했던 노력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너랑 나랑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모든 교육의 첫 번째 출발이다. 네. 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지금 또 아이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이런 분들께 어떻게 해야 또 나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면서 아이들과 관계 잘 지내면서 잘 키울 수 있는지 요것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지금 고등학생 키우고 중학생 키우면서 그래도 뭐 열심히 나름대로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로서 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는 소통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고 나부터 내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고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이를 키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일 하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아이한테 뭐 내가 이런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들은 되게 영웅을 좀 동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엄마를 구하고 싶어 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싶어 하고 내가 물리치고 싶어 해요. 근데 영웅이 나오는 조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난세에 나오잖아요. 엄마가 너무 강력하고 내가 도와줄 게 없고 우리 집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아무런 그런 사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 접하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동기가 좀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아들에게 본의 아니게 뭐 혹은 이혼을 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도 결핍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잘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주시고요. 오늘의 짧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뭐 주저리 떠들었는데 이 얘기들이 또 하나의 또 이론이나 룰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박수 친 것도 처음인데
정말 개인 상담 받는 것처럼 너무나 저한테는 유의미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보는 분들한테도 예. 정말 많은 큰 도움 될 거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우리 최민주님의 아들 코칭 백과 네, 예. 요 신간 나온 것도 네.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것만 깨고 엄마. 다시 할게요. 아니 내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